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엔캠 같이 볼 건데요. 일단 오늘 5월 4일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었죠.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캠의 전반적인 모습과 현재 상황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엔캠은 우리가 언젠가 매도를 함으로써 수익을 실현시켜야 되는 종목이 확실해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 수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을 부탁을 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볼 거는요. 우리가 지금 엔캠 현재 상황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 구간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하는 세력들의 엑시트가 나온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차트상의 흐름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좀 같이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다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엔캠이 지금 현재 두 번째 파동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파동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동을 곧 만들어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요 지금 우리가 추세를 봤을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됩니까? 네, 추세의 하방을 다시 상방의 흐름으로 돌리는 이런 추세 찾아내야 되는데, 저는 요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여기. 네, 여기서 고개를 확실하게 들어줬다. 28만원 구간이죠. 28만원 구간에서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기점으로 두고 이제 슬슬 상승을 준비를 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데, 사실상 엔캠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방의 힘이 실림과 동시에 주가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동시에 나오는 종목이라는 걸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요. 언제 알고 있습니까?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빠질 때의 흐름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하방이 끝나고 다시 상승 추세를 준비하는 횡보가 시작된 구간이 어딥니까? 바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추세 이탈에서 확실하게 반등하는 모습,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줬었어요. 저는 이번에 그런 상황이 나와줬고, 이제 하방 추세에서 끝나고 횡보로 진행하는 구간 이후에 주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런 그림이 나왔다고 또 이런 그림이 나오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세력이 매집이 끝난 종목이라고 하면요 그 세력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세력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타점 가져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여러분들 27만원이 당장은 살짝 깨지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엔캠을 영위하고 있는 세력들의 특징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이죠. 네, 엔캠의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추세선을 좀 끄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하방을 만들어내고요, 그 하방의 중산 부분은 절대 이탈하지 않는다. 하방의 중단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그 하방의 중단 부분에서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 걸 보고 알 수가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어디에요? 중단 부분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다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금액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제가 드리는 말은 구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얘네가 지켜줬던 구간이 어딘지만 우리가 좀 여기서 확실하게 잡고 갈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추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등 구간에서 타점을 잡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제가 보는 구간은 여기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26만원 구간에서 27만원 살짝 위까지 이런 구간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왜? 여기는요 세력들이 본인들의 돈을 써가면서 주가를 지켜주고 올려줬던 자리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왔어요. 여기입니다. 여기랑 여기 주가가 올라오고 차익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물량을 살짝 추세를 벗어나지 않는 여기 보이시죠? 추세를 벗어나지 않는 양봉의 중단 부분에서 바로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매물대가 굉장히 촘촘히 쌓여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매물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의 슈팅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 전부 다 소화를 해주면서 뭘 했어요?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 후에 고점을 찍고 주가는 빠지긴 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고점을 찍고 주가는 빠졌어요. 본인들의 행동이 행동을 이제 뭡니까? 주식에 관여를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를 고점을 만드는 패턴이 반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가는 빠지지만 결국에 고개를 쳐올리는 요 추세를 기반으로 해서 횡보 시작을 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오는 흐름 나올 수가 있는 게 바로 지금의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7만 원이라는 금액에 중요한 구간이긴 합니다만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집착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여기서 타점 잡아가는 연습을 하면 된다. 타점 잡아가는 타이밍을 조금 확실하게 잡아가면 된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NKN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 그렇게 추세만 보고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요. NK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절대 엔캠의 재료로서 주가가 상승이 된 것은 아니다. 이 재료를 부각을 시키는 누군가 있었고 이 부각을 통해서 엔캠이 주가 상승이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엔캠의 상승이 시작된 구간이 뭐였어요? 사실상 2차 전지주가 상승이 나오는 게 부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은 그 누가 와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2차 전지의 수요 부진 또 뭡니까?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다. 작년에요. 24년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 인하 6번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직 한 번도 안 됐어요. 첫 번째가 3월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작년 말입니다. 23년도 말에는 3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24년도에만 6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겁니다 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안 됐다. 뭐예요? 분명히 불확실성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상승이 나온 거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엔캠이 왜 상승이 나왔는지 물어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 봤을 때 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엔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표면적인 재료가 뭡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글로벌 1위가 된다. 글로벌 1위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캐파를 엄청나게 늘리면서 생산량 늘리면 당연히 매출 올라가죠. 수주를 받고 생산량이 늘리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시총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건데 사실 이 법안은요. 바이든이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작년에 23년도에 굉장히 많은 2차 전지주들이 이 법안을 통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런데 엔캠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다른 2차 전지주들이 상승이 나올 때 이 법안을 통해서 상승이 나올 때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잠잠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게 다른 주식들은 지금 이 법안 때문에 다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얘만 올라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이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상 트럼프는요 기후 변화 이런 거에 신경 1도 안 씁니다. 신경 전혀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법안 자체가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조금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큰 테두리 안으로 보면은 뭐예요? 결국에 전기차라는 게 뭡니까? 기후 정책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고 전기차 뭡니까?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우리가 요거 사용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쓰라고 이제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거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나는 내연기관 타면 그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했던 발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거 폐지하겠다. 말을 했죠. 왜 아무리 우리나라에 와서 부품 조립을 하고 생산을 한다고 해도 이거를 왜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세금 더 냈으면 더 냈지 내가 왜 너희한테 보조금을 줘야 되냐 뭡니까? 자국민 우대 정책.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사실상 지지를 많이 받는 거잖아요. 이런 자국민 우선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가봐야 알겠죠. 11월에 트럼프와 누가 붙습니까? 바이든 붙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거는 뭐 가봐야 안다는 거고 시간도 좀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일단 하나 확실한 거는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엔캠의 표면적인 상승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대두가 된 겁니다. 불확실성. 그런데 사실상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주가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100%가 아니라 99%만 돼도 우리가 그렇게 조심을 하는데 얘네는 지금 불확실성 50대 50으로 나누는 건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되고 안 되고 트럼프 아닌 바이든이기 때문에 일단 50대 50으로 하겠습니다. 50대 50 확률로 지금 이 법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큰 리스크가 생긴 건데 이때부터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엔캠이 증설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내가 글로벌 1위로 수주를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쳐낼 수 없다. 내가 이 캐파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못 내는 거예요. 매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법안을 통해서 글로벌 1위가 되겠어. 증설을 어마어마하게 해버립니다. 증설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런데 이 증설 자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었죠. 엔캠 뭐 매출이 아예 안 나오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증설을 말도 안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근데 돈을 빌리는 형식이 시비 발행을 통해서 이제 사모에서 빌렸죠.
그런데 사실상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2천억에서 3천억, 3천억에 넘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인플레이션 간주법이 없어진다? 사실상 지금 엔캠 4위입니다. 글로벌 4위고 1위와의 갭은요 어마어마해요. 네, 상당히 큽니다. 캐파 한두 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없다라면은 1위 될 수 있는 거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1위를 감안을 하고 내가 1위가 될 거라는 가정하에 증설을 했다. 돈을 빌려서. 근데 1위가 안 되면은 사실상 공장을 갖고 있는다고 해도 물건을 찍어내지 않는다? 내가 물건을 팔지 않는다? 뭡니까? 매출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출 상승이 나와서 주가 올라왔을 때 내가 12, 얘네가 이거 이자 보고 빌려주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자 보고 빌려주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를 지금 전환가에 밑에서 잘 잡아놓고 주가 올라갔을 때 매도하면 어떻게 돼요?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 차익으로 수익을 가져가려고 했던 세력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일단 10이라는 것 자체가 뭐 내용보다는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올라가기만 해도 차익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상 뭐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주가를 올리든 아니면 내가 내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서 주가를 올리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올리는 거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주가 상승 만들어내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표면적으로는요. 엔캠 뭐가 없어요. 올릴만한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것이다. 근데 좀 아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 법안 때문에 다른 애들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얘 때문에 얘만 올라간다? 이거 분명히 이상하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올라갔던 구간이 여기였는데 왜 이제 올라가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승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재료로 상승이 나왔으면은 40만 원까지 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벼운 주식이라도 40만 원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가 단기간 내에 몇 배가 올랐습니까? 올해부터만 볼게요. 올해부터만 하더라도 주가가 거의 7배 정도 올랐어요. 7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상 우리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구간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알았기 때문에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였구나 매도해야지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저는요 아직도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근본적인 이유 뭐라고 말했습니까? 12를 비싸게 팔기 위해서 세력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렸다. 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12를 못 판다라면 주가 흐름을 올려봤자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10이 언제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조금씩 발행이 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물량은 아직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엔캠의 지금 전환 자체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일단 단일 물량 중에 가장 큰 10인 물량이 언제 나와요? 5월부터 6월 중에 5월부터 6월, 7월, 5월부터 7월까지 나온다. 근데 가장 큰 물량이 6월에 나와요. 6월에 나오는데 얘네가 요것만 합치더라도 275만 주가 됩니다. 그런데 엔캠의 유통 주식이 얼마입니까? 1200만 주예요. 시총 5조짜리의 기업이 유동주식이 지금 1200만 주인데 아직 나오지 않은 전환사채가 275만 주가 있다라는 건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1조가 훨씬 넘는 2조에 달하는 물량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해서 2조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주식도 많아요. 보시게 되면은 전환우선주도 있었고요. 제3자 배정, 그 다음에 BW 물량도 있었어요. 제가 근데 결정적으로 10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단일 물량 중에 가장 큰 물량, 현구간까지 아직 가장 큰 물량이 전환되지 않고 매도되지 않은 거는 12가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10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엔캠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얘네가 진짜 돈 때문에 주가 올려서 팔 거였으면은 지금 파는 게 아니라 더 앞에서 팔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화우선주나 BW 물량 요거 합쳐도 물량 엄청나죠. 요것만 합쳐도 얼마예요? 326만 주입니다. 근데 12보다 크긴 한데 요거는 두 개 합쳤을 때고 지금 12 전환되지 않는 12가 지금 275만 주니까 사실상 요것만 다 합치더라도 얼마예요? 600만 주가 넘는 물량입니다. 현재 유동 주식의 절반이 넘는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전환우선주와 BW 물량은 이미 전환이 됐다. 하지만 얘네가 팔았습니까? 매도했어요. 매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저것만 팔았어도 얘네가 수익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었습니까? 저거는 팔 수 있었는데 안 팔았다는 건 어디를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동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100만 주가 넘는 물량이 나오는 곳은 없어요. 예. 사물을 보면 되는데 일부 팔았겠지. 일부 팔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핵심 물량,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아직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고, 얘네가 진짜 엑시트를 했었더라면 저 물량을 다 팔고 엑시트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고점에서 팔았으면 얼마입니까? 거의 40만, 그냥 40만 원이라고 할게요. 40만 원인데 40만 원이 320만 주. 얼마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CB가 아직 전환이 안 됐잖아요. 내가 이걸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단일 물량 중에 가장 큰 물량이 CB인데 내가 이거 못 팔면은 앞에서 굳이 수익 가져가 봤자 큰 거를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아니 여기서 팔고 또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1200만 주 중에 300만 주가 넘게 나와요. 그러면은 주가 방어가 돼요? 주가 방어 절대 안 됩니다.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거고요. CB가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물량이 지금 275만 주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팔고 싶다고 팔 수가 있어요? 못 팔아요. 누군가 내 물량을 사줘야 돼. 매도를 했을 때 누군가 매수를 해줘야지 거래 체결이 되는 건데 이 매수세가 붙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BW 물량, 제3자 배정 물량 많이 갖고 있지만 어떻게 했어요? 매도하지 못했다. 왜? 뒤에 CB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 번에 모아서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큰 물량이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팔아야 돼요? 고점까지 이빨 올려서 여기서 주가 떨어지는 와중에 정리를 해서 내가 이 정도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가 올린 뒤에 박스권을 형성을 해요. 박스권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위아래로 흔들어 주는 거예요. 횡보를 한다는 거예요. 횡보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면서 수익을 보는 사람이나 손해를 보는 사람들, 일단 개인의 관심이 올리실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런 패턴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는 와중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물량을 정리하거나, 요 셋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실상 엔캠이 왜 주가 상승이 나왔으며 지금 하락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겁낼 필요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구나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요, 사실상 매도보다는 저는 매수를 생각한 때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평단이 워낙 좋은데 계신 분들이 야 그러면은 더 사야지 하면서 굳이 내가 평단을 올릴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하지만, 내가 비중을 늘려가면서까지 수익 좀 크게 가져갈 수 있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 또 저는 매수 포인트가 확실하게 나올 거라 생각하고, 특히 지금 고점에 있다, 내가 지금 평단이 좀 위에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이 구간에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주가 상승이 나오겠지만 여기서 또 조정 나올 거예요. 상승만 하는 종목은 없단 말이에요. 엔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고점이 나오기 전에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구간에서도요, 지금 주가 빠질 때 엔캠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끝났다, 이거 왜 사고 있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지지선 22만원 지지선이 한번 깨졌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진짜 끝났다, 나 당했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요 3일 만에 급등이 다시 시작이 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역시 내가 버티기 잘했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구간,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내서 이탈을 하라고 부추기는 구간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앞에 흐름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모든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여기서 매수 타점 확실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도와드렸어요. 보시게 되면은 93,000원의 매수가 나갔죠. 정확하게 나갔어요. 1월달에. 그 다음에 2월달에 고점 찍을 때 이 35만원 갈 때 있잖아요. 요때 31만원부터 매도해라. 근데 그냥 매도하라가 아니라 비중이나 금액에 따라서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구간입니다. 사실상 고점은 누가 만들어요? 세력이 만들어요. 세력이 만드는 거 우리가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죠.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점이 예상이 되는 구간부터요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 나가야 돼요. 수익은 챙겨놓고 상승이 나오면 남아있는 주식으로 수익 내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고점이 좀 일찍 나왔다? 괜찮아요. 난 수익을 이미 본전 이상 챙겨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여러분 수익이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건데 내가 이 구간에서 이렇게 대응하지 못했다. 사실상 9만원에서 30만원 3배가 넘는 상승이잖아요. 이런 상승인데 문자 하나만 받아봤어도 굉장히 간편하게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못 받았다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제가 많은 분들한테는 안 해드렸거든요. 영상에서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다. 왜?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영상이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고 영상이 올라가는데 이게 의미가 있냐고. 타점이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응을 받겠다라고 하셔서 대응해 드렸어요. 예, 올라오는 구간에서 타점 잡았고요. 고점에서 매도 나갔어요. 예, 주가 빠지는 와중에도 우리는 횡보하는 타점 확실하게 잡아갈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네 말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분들 계시죠. 네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엔캠을 기업적 가치로 분석하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차트적인 흐름 보고 우리가 타점 잡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응이 여러분들 유효하게 작용할 겁니다. 실제로 작용을 해왔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받아보셔야 된다. 혼자 못하겠으면요 받아보시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대응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다가 엔캠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돼요. 엔캠이라고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장중에 타점 발생할 시에 아니면은 타점이 굳이 아니더라도 엔캠 변동사항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미리 좀 말씀드릴 거예요. 예,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매도하시면은 안 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흘러가면은 그때부터 매수 준비하시면 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알림식으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을 수 없다는 분들이 제일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상 필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차트를 못 보고 있는데 변동성 주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차트 못 보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문자가 왔을 때 그래도 차트 보고 대응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요 사실상 엔캠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차트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한 번의 파동, 가장 큰 파동이 남아있고 가장 큰 상승이 남아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매도로서 대처를 해야 되는 종목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일단 타점 받아 가시고요. 고점 가서 팔 생각 없으면 지고 계시면 돼요. 지고 계시다가 물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잘못한 거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판단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엔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까지 7월까지 시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7월까지 상승 흐름 만들어낼 수가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부탁해 드리는 건요. 7월 전에 파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파내야 되는 타점은요. 빨라질 수가 있어요. 6월이 될 수가 있고요. 5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상승은 나오겠지만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 게 분명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상을 하는 건요. 일단 MSCI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은데 MSCI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들어와봤자 패시브 자금 850억 들어오면은 좋아요. 이거 지금 엔캠이 하루 거래 대금이 얼마입니까? 하루 거래 대금이 그냥 뭐 상한가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다 주고 있는 4월 22일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예요? 1,800억이에요. 맞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800억입니다. 1800억. 거래량이 죽었어도 1800억치의 거래 대금이 나오는 게 엔캠이다. 근데 여기서 뭐 850억 들어온다고 해서 뭐 엔캠이 엄청난 상승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기대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행을 갈 때 가서도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언제 가장 설렙니까? 떠나기 전 아니에요? 예, 그런 거예요. 기대감이라는 건요. 기대감이 소멸되면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엔캠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있죠. 에코프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에코프로 보면 똑같이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고점을 찍고 주가가 빠졌는데 고점 부근에서 주가 상승 만들어냈던 재료가 뭐였어요? MSCI 편입이었어요. MSCI 편입이 8월에 확정이 됐다 라고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고점은 7월에 형성이 됐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기대감이라는 재료가 결과적으로 소멸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끝낸 거예요. 고점을 만들어줬다. 끝난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 엔캠에도 분명히 나올 수 있고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타점을 매도 타점까지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수익 내겠다고 매수 타점 가져갈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주가가 올라가면은 안 들어요 말을. 여러분들 파셔야 되는 구간이 왔습니다. 이제 슬슬 준비를 하시죠.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예, 수익이 계속 날 것 같거든. 실제로도 제가 9만원에 여러분들 엔캠 타점 말씀드리면서 이거 작전주다. 근데 수익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다. 12 물량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하다. 엄청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미친놈 소리 들었습니다. 네가 뭘 하냐. 엔캠이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심지어 10년 지고 있으면은 100만원 간다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런 분들도 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도 있을 정도로 엔캠에 대해서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 상승이 20만원이 갔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제 말을 들어줍니다. 근데 30만원을 갔다.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주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상승만 지르고 올라오다 보니까 남의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해서 말씀드려도 사실 내가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내가 수익을 못 보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이게 지금 뽕에 취했어요. 야 내가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 얼마를 번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된다. 네. 저는 지금 이 윗구간에서 매도할 때 여러분들이 또 이런 상황 반복을 하실까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좀 정하고 가자고요. 엔캠 주가 상승 나올 겁니다.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언젠가 매도를 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종목인 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제가 매수 타점 나올 거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같이 가겠다고 했으면요 나중에 매도 타점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매도하실 수 있는 이런 결정도 내리실 수가 있어야 된다. 왜? 애초에 정상적인 이유로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구간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사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 주가가 빠지다가 절대로 빠지지 않을 거라고 했던 이 구간에서 주가가 흐름이 빠진다. 요거는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매수 타점 잡아가셨던 분들 아니면은 홀딩이라도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런 구간 거쳐서 주가 상승 그것도 신고가 만들어내는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에서는요 흔들리실 필요 없이 매수 타점만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우리의 관점을 만들어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엔캠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제가 엔캠 매도를 나중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엔캠 매도해야 되는 종목이면 확실하다. 그런데 이 매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걱정되시는 게 엔캠으로 워낙 수익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엔캠 끝나면 또 뭘 투자해야 되는에 대해서 고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도록 제가 다 준비를 했어요. 네, 요거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시게 되면은 제가 실제로 1월부터 4월까지 진행을 했어요. 하면서 많은 분들과 진행을 했고 수익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675%. 이게 근데 100일 동안 진행을 한 건데 사실상 100일 동안 이 정도 수익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엔캠만 보시더라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얼마의 수익이 나왔습니까? 9만 원에 사서 얼마에 팔았어요? 31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사실상 300%가 넘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엔캠뿐만 아니라 가벼운 종목들이 좀 크게 움직이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추세에 따라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예, 주요 섹터를 확인하고요. 거기서 어떻게 상승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거 판단한 다음에 평단을 잘 잡고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하다. 실로 엔캠 시총 무겁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나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레고캠바이오, HLB 이런 애들은 사실 가벼운 종목은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주가 상승 나올 수 있었던 게 그만큼 추세에 집중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는 5월에 새롭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요거 4월 20일 구간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끝났고요.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있긴 있는데 엔캠처럼 있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5월에 새로운 리스트로 다시 수익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거는 날짜예요. 네. 평단이 잘 형성되려면은 빠르게 같이 시작을 해야 된다. 5월부터 바로 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여러분들 수익률 내기 좋은 방법이고 일단 보셔야 되는 거는 매도도 나갔어요. 매도 나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굉장히 빠르게 잘랐다는 거예요. 수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손실이 쌓일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 원활하게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는 빨리 쳐내고 될 것 같은 걸로 갈아타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종목 굉장히 많이 선별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5월에 진행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선별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에 내가 이 리스트 받아보면서 같이 평단 잡아 나가면서 매도 매수 반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매집이라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이거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월요일부터 매일 리스트 나눠드리면서 각각 타점 잡아 나갈 거기 때문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리스트 나간다고 해서 바로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리스트 갖고 계시다가 이 종목 1번 종목은 지금 매수 타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 매집이라고 리스트 받아놓고 우리가 타점 나왔을 때 잡아가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매집이라고 남겨놓으신 분들은 이렇게 도와드릴 건데 요게 거짓말이 아니라요. 실제로 진행을 했었어요. 실제 진행하면서 여기 보시는 많은 분들 182명
이렇게 들어와 계시죠. 여기 분들이 지금 이제 1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증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아요. 예. 같이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양방향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문자로 대응을 받아보시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에 2개 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요것도 그러면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입장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되고 선착순 200명 한정입니다. 근데 전부 다 뭐 매집이나 아니면은 문자 대응이나 이렇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는 거나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방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 18자리가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입장 요청이 41건이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 다 찰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집주도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렇게 문자 대응도 받아보시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 참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빠르게 입장 요청을 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41건이 뭡니까? 지금 구독자 전용방이기 때문에 구독 인증이 안 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구독 인증 먼저 해주시고 들어오면은 여기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해주시면 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십시오.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 링크 따라서 클릭만 2번 하면 돼요. 클릭 1번 하고 2번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입장 요청이 오는데,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확인이 가능하죠.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분 내 구독자구나, 채널에 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할 거고, 요거는 처음에만 한번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빠르게, 내가 여기 입장하고 싶다 하시면은 17자리, 한 자리 늘었죠, 한 자리 줄었죠. 17자리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우리가 타점만 잘 잡아가면 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